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경기 침체 신호들이 나타난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네. 그중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대목이 있어서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부자들 있잖아요. 지갑이 꽉 닫혔다고 합니다. 네. 뭐 돈 안 쓰고 저축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미국의 명품 백화점도 파산했다라는 소식도 사실 들었거든요. 네. 이거 좀 심각하지 않나? 부자도 이러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부자들이 패턴을 바꾸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예.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소비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미국 시장은 벌써부터 제조업 쪽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그나마 소비, 특히 미국 경제의 한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네. 쪽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이 제조업, 비제조업 PMI를 보여주는 상황들이고요. 모두 다 벌써부터 지금 2018년도 때 흐름부터 고점을 치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완연히 네. 나오고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월간 소매 판매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등락은 좀 있었지만은 약한 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그래도 플러스권에 유지를 하면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견조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의 부유층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런 소비도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시각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소득 상위 10%의 부유층이 미국 전체 소비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주식은 전체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막강한 어떤 소비 측면이나 네. 여러 가지 영향력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신호가 미국의 어떤 부자도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요. 가장 먼저는 고급 부동산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급 부동산이라고 하게 되면 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6억, 17억 이 정도 되는 그래요? 그런 고급 주택이죠. 예, 예. 이런 쪽이 일단 2분기에 판매가 5% 줄었다고 합니다. 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명품 판매, 앞서 말씀하셨듯이 명품 백화점의 일단 바나라고 하는 회사가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고요. 그랬다면서요?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도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가 됐는데 네. 또 하나 자동차 경매 같은 경우도 한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낙찰률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미술품 경매도 상반기 수년 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는데 저희가 잘 아는 뭐 소더비라든가 그리고 크리스티 같은 경우 10%에서 20% 정도 계속 어떤 감소하는 현상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적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거기다 주식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또 내부자 주식 매각이라고 하는 쪽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6억 달러 수준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월간 단위로 100억 달러. 그래서 5개월 연속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금융위기 전에 나왔던 어떤 흐름들 쪽에서 처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담감들 뚜렷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유층에 대한 소비의 위축이 중산층이나 어떤 전 소비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겠다. 예, 우려감이 좀 더 예. 큰 상황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미국의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추이를 보게 되면 혹시 이쪽이 좀 부담이 되나라고 봤었을 때 GDP 대비한 가계부채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은 덜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부분들 부채 비율을 봤었을 때 네. 어떤 소비자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1920억 달러 그래서 1.4% 증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네. 개인 소비자 입장 쪽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늘어난 부채 때문에 소비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영향들이 같이 이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흐름상을 봤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소비도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되지 않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네, 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하반기 관련된 지표들을 계속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여파들이 물론 무역 분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제조업에서 이제 소비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그런 고리겠죠. 예, 예. 그런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에 대한 흐름들은 확인하시되
소비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감들은 계속 어떤 시장에 남아있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거는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비의 근간을 이루고 대부분 차지하는 거는 미국의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줄이고 있다.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도 영향을 받는구나. 어쨌든 경기를 탄다라는 부분에서 더 많은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얘기인데 인도가 지금 쇼크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막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네. 6년 만에 최저치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인도도 신흥국의 대표 국가죠. 중국이나 인도 모두 다 대표 네. 국가로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이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 이쪽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이 두 나라다라는 관점 네. 쪽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인도 대표 지수 선섹스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상반기까지는 양호했습니다. 상반기 한 3,500선에서 4,000선이 넘어가면서 약 한 14%, 15% 올라갔다가 6월 달 딱 이후로부터는 두 달 동안 다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네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해외 주식형 펀드를 보게 되면 인도가 1개월 수익률이 5.3% 하락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연초 이후까지 계산하게 되면 6월 달 상반기까지는 꽤 괜찮았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다 보니까 다 상승률을 까먹었다. 그래서 그러게요. 예. 한 2.7%대로 많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러냐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 무엇보다 경제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에 따른 예. 부진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일단 2018년도 1분기 같은 경우 한 8% 넘는 성장을 보였다가 이번에 2분기 때 성장이 5%대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네. 거의 중국과 비슷한 GDP 성장률이 하향화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게다가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8월 달 이후부터 외국인들 34억 달러가 유출이 되다 보니까 한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가장 빠르게 또 자본이 유출되다 보니까 지수도 위험자산 쪽에서 이런 압박이 나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소비도 위축되고 시작합니다. 역시, 예, 예. 특히 인도 소비자 신뢰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올해 초에 잠깐 반짝해서 100대가 넘어가나 싶었더니 이 부분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지금 최근의 저점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자동차 판매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인도 GDP의 7%를 차지할 정도인데 예. 거기서 작년 7월 달에 성적을 보게 되면 승용차 판매가 31%가 줄었습니다. 예. 거의 19년 만에 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에 압박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인도 실업률 추이를 보게 되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한 6%대, 그러니까 즉 4월 달 기준까지로 봤을 때 6.1%대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45년 만에 최고치.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려감이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강화시키는데 이 8월 달 기준금리를 벌써 0.35%포인트를 인하하면서 5.4%대로 인하를 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자동차 산업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등록세를 한시 감면하고 그리고 세금 비용 처리를 좀 더 확대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외국인과 자국 투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인상하려고 하다가 이를 좀 철회했죠. 게다가 어떤 또 국영은행 쪽에서는 자금을 계속 또 수혈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단 경기 부양책은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모디 정부가 2024년까지 한 5조 달러 넘게 지금보다 약 한 2배 넘는 수준의 경제를 키우겠다라고 네, 하는 네. 야심찬 목표는 이런 어떤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무엇보다 무역 전쟁의 여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의 여파는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하반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신흥국의 대표 주자 쪽엔 인도도 약간 경고음이 들어온다. 이런 쪽은 충분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5.4%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대규모 이 정책 부양에 대한 그런 흐름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모디 정부는 또 신경 쓰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소비 위축 인도에서도 경제 성장 6년 만에 확 꺾이면서 쇼크 수준이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신호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시시각각 잘 파악해 드려야겠죠.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